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의 이것만은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약 350년 전에 루이 14세 때 상용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앵발리드라고 하는 곳을 찾아와 있는데요. 여기는 나폴레옹 1세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지금 우리 뒤에 보이는 돔 밑에 나폴레옹이 6겹 관 속에 누워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앵발리드 상용사를 시설했던 군사박물관을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구독 꾹! 좋아요 꾹! 파리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프랑스 왕조의 전쟁뿐만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에 관계된 영상들, 사진들, 유품들이 많은데 시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좋은 선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포도 파리 시내를 향해서 놓여져 있고 1차 승전 기념일 날은 이 대포들이 예포를 쏘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주먹나무인데 이 주먹나무를 대포 총탄 모양처럼 원추형으로 깎아 놓은 게 아주 인상적이네. 350년 전 1670년에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상용사를 위한 재활원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병사들이 많이 수용됐을 때는 약 4,000명까지 수용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102m의 길이와 64m의 폭을 갖는 이 직사각형인 광장에서 지금도 프랑스 군의 병사가 외국에 나가서 죽게 되면 바로 여기서 군장으로 대통령 입회하에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군장을 치러주는 것이 바로 이 광장이죠. 나폴레옹 1세의 무덤이 이쪽에 있으니까 저렇게 알려주는구나.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중세시대 때 무기와 갑옷들을 유럽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왕자들이나 귀족들과 기사들의 갑옷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 귀족들도 이렇게 조그만 갑옷을 입고 전쟁 때 직접 나가서 자기 아버지와 같이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볼 수 있는 갑옷 전시장입니다. 이 대포는 성 요한 기사단이 로도스 섬의 본거지를 갖고 있을 당시 방어하기 위해서 주문 제작되었던 박격포죠. 1522년 오스만에 패배하고 기사단이 섬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포획했던 대포를 1862년 슐탄이 나폴레옹 3세에게 선물로 보냈던 대포입니다. 오토만 제국이 프랑스 왕조에 선물했던 일본식 사무라이 갑옷과 동방 나라들의 갑옷과 투구, 전투 장비들도 전시되고 있죠. 중세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 쇠뇌, 석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중무장한 기사의 갑옷을 뚫을 정도의 장력이 강한 치명적인 무기였었는데요. 연사력 면에서는 장전이 어려워서 분당 12발을 쏠 수 있는 장궁에 비해서 쇠뇌는 분당 3발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백년전쟁 당시 영국에 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죠.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쟁 목적이라기보다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화려하게 장식한 것들이 눈에 띄네요. 1539년 니스에서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과 프랑스와 1세가 평화협정을 맺을 때 1m 99cm의 장신인 프랑스와 1세를 위해서 주문 제작되었던 갑옷인데요. 그 이듬해부터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선물되지 않고 남겨져 있었는데 약 300년 후에 나폴레옹 1세가 이 갑옷의 흥미를 느끼고
파리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갑옷은 프랑스 1세의 아들인 앙리 2세가 세자로 있을 당시 입었던 갑옷인데요. 세공된 문양이 정말 정교하네요.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치 사이에서 난 샤를르 9세가 입었던 갑옷을 보여주고 있죠. 이 갑옷은 카트린 드 메디치와 앙리 2세 사이에서 난 아들들 중에 세 번째로 왕이 되는 앙리 3세의 갑옷인데요. 남색을 즐기던 왕으로도 유명한데 앙리 3세가 사망하면서 발로아 가문은 대가 끊기고 부르봉 가문으로 왕권이 넘어가게 되죠. 여기는 앙리 4세, 프랑스 왕 중에서 가장 바람둥이 58명의 첩을 두었던 앙리 4세가 입었던 갑옷입니다. 1600년에 앙리 4세와 마리 드 메디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리시가 왕에게 선물한 것이죠.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면서 강력한 프랑스로 거듭나는 루이 13세의 시절을 지나서 프랑스가 가장 화려했던 루이 14세부터 나폴레옹 3세까지의 군 복장을 보여주는 전시관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통치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로 남아있던 프랑시 콩테 지방을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프랑스 땅으로 합병한 것을 칭송하기 위해서 프랑시 콩테 의회가 루이 14세의 치적을 칭송하기 위해서 바친 것으로 금으로 장식된 작은 대포들인데요. 루이 14세가 아주 귀하게 여기던 소장품이라고 하네요. 이게 1804년 12월 2일 날 노틀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했던 나폴레옹이 입었던 옷과 그때 착용했던 목걸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오셀리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나폴레옹 군대가 전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서 적군이 합쳐지기 전에 각계격파를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전장에서 나폴레옹이 입던 외투와 모자 그리고 야전 막사가 설치되어 있고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분노에 찬 나폴레옹의 눈빛과 피곤함이 표현된 나폴레옹의 마지막 모습 작품이죠. 바로 옆에는 나폴레옹이 가장 총애했던 에마 중의 에마인 비지라고 하는 말인데요. 1802년부터 세인트 헬레나의 마지막 유배 갈 때까지도 나폴레옹 곁을 지켰던 말이죠. 영국군 포탄에 가슴이 뻥 뚫린 포보 소총수의 흉갑인데요.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고하는 오털로 전쟁의 처참함을 보여주네요. 네, 어이구 뒤에까지 뻥 뚫렸네. 이런. 나폴레옹 1세가 권좌에서 밀려나고 부르봉 가문의 마지막 왕인 루이 18세와 샤를르 10세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요. 성령 기사단의 단장으로 등극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저 외투의 불꽃 모양의 문양들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죠. 이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이기도 하고 손자이기도 한 나폴레옹 3세 1848년에 제2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들어와서 1852년부터 1870년까지 프랑스를 다스렸던 제2제정의 황제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17세기 때 보방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토목 건축공학자죠. 보방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프랑스 전역을 요새화하게 되는데 루이 14세에게 보여줬던 마케트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몽생미셸도 이렇게 마케트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죠. 아주 정교합니다. 샤토디프 철가면에서 주인공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갇혀 있었다고 하는 샤토디프의 모습이죠. 전 세계 부자들이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생트로페 해안도시입니다.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앙띠브라고 하는 마을을 꼽을 수가 있는데 꼭 가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 마케트처럼 프랑스 전역을 요새화한 보방 장군의 흉상이죠. 명예의 안뜰 광장을 내려다보는 나폴레옹 1세의 동상은 프랑스 마지막 왕이며 7월 혁명 군주인 루이 필립 2폐하의 1833년부터 파리 시내 방돔탑 위에 서 있던 동상이었는데 1911년에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죠. 이 광장에는 대포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요. 여기는 프랑스와 1세 때 사용하던 대포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면 얘가 안에 타고 들어가서 장약을 터뜨리면 그 장약에 의해서 앞쪽에 포탄을 날리는 시스템이죠. 돌이 날아가서 줄지어 서 있는 병사들에게 볼링공처럼 충격을 주는 게 일반적인 중세 유럽의 포의 시스템이었죠. 상용사들은 이 명예의 안뜰을 통해서 생루이 성당으로 들어가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은 상대방의 군장기가 성당 내부에 걸려 있는 것이 독특하죠. 자, 우리 앞쪽에 보이는 돔은 절충주의 양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아래는 도리아식 기둥, 중간에는 이오니아식 기둥, 저 위에는 코린트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 돔은 황금돔이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금도금을 하는데 금괴 2개 분량의 금박종이를 갖다 입히게 되죠. 루이 14세는 화려한 돔을 통해서 입장을 하도록 출입구를 2개로 나누어 놨던 성당인데 나폴레옹 1세의 무덤이 들어오면서 양분화되었다가 1873년에 아예 유리벽을 세워서 2개로 나누어 놨죠. 태양왕 루이 14세가 예수에게로부터 승리의 검을 축사받고 있는 천정화가 아름다운 돔 밑에 12 여신이 지키는 가운데 잠들어 있는 나폴레옹 1세의 무덤을 보러 가시죠. 나폴레옹 무덤 입구에는 신성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인 샤를르마뉴 대제를 상징하는 황제의 관과 정의의 손, 그 옆으로는 종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지구본 위에 십자가와 황제를 상징하는 칼이 보이죠. 자, 그러면 나폴레옹의 상징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독수리가 나폴레옹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것은 일벌이죠. 벌. 나폴레옹 자기 자신이 여왕벌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일벌이면 되는 거죠. 1815년 연합군에게 오토로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은 대서양의 저 윗단섬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가게 되는데요. 1821년 5월 5일 날 그 섬에서 사망하고 그 섬에 묻어두죠. 프랑스 국민들이 나폴레옹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자 당시 프랑스의 마지막 왕인 루이 필립이 나폴레옹의 유해를 1840년 12월 15일 대대적인 행사를 거쳐서 파리로 입성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오셔서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폴레옹 1세의 아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왕 에글롱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1811년 마리 루이즈와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1814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으로 유배가면서 자기의 외가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1832년 죽어서 비엔나에 묻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파리를 점령하고 자신의 멘토인 나폴레옹을 위해서 부자 상봉을 시켜주죠. 자, 지금까지 알고 가자 프랑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앵벌리드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좋겠고요. 프랑스 테마 여행은 저희 알고 가자와 함께 하기를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봉바야즈. 여기 2유로를 집어넣으시면 나폴레옹 지폐가 나옵니다. 야, 이거 기념으로 가져가기 딱이다. 와우, 브라보. 와, 근데 0유로, 0유로라고 싹 써져 있어. 브라보. 색깔이 500유로짜리. 그러네.